기존의 마약 사건과 달리 굉장히 도발적이고 과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과감했냐면 제가 소품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1kg, 1kg. 필로폰 1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 말레이시아 그 마약 사범들이 이런 걸 4개를 몸에 부착하고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테이프로 칭칭 감은 거예요. 정말 대범한 짓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이게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4개를 쥐고 왔다면 단순한 몸수색만 해도 걸리지 않아요. 당연하죠. 육안으로도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지. 육안으로도 이렇게 바로 걸리지. 바바리 코트를 입어도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소리였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빠져나온 거예요. 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은 여기서 거기서 출발해야 돼. 근데 검사님도 이런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게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이게 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어떤 배를 통해서 말이야 이게 항구를 벗어난 이게 뭐 몰래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게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금방 적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 근데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적발되지 않은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건 적발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지 않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이죠, 예, 검사님. 예. 네.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데도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태로 네. 가지고 들어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혜룡 경정의 수사 기록을 보면요. 이분들이 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게 불안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모였답니다. 서로 각자 6명이 다 몰라요. 몰라서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받아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천 세관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세관 직원이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 세관 직원이 그쪽 길로 가지 말고 일로 나오세요라고 해서 다른 통로를 열어줬대요. 와. 이거 수사기록에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에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네. 영화가 아니고. 네. 근데 당시 세관 직원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옆에 게이트 쉬고 있던 당시에 운영을 하지 않던 게이트를 열어서 일로 가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빼준 거잖아. 당연하죠. 오. 이거 뭐 유착이 돼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이게 더더구나 이 사건의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전에 이미 알림이라든가 아피스 같은 공항에 그 정보 시스템 입력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약 우범자로 해가지고 우범자로. 입력되고 나서도 계속 뚫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안내해줬던 세관 있잖아요. 그 네. 사람 조사했어요? 조사했죠. 그리고 당시 이제 범죄자들이 특정을 했습니다. 여러 세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으면 저 중에서 2번입니다. 라고 특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고 미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검사님 말씀하시는데 전문 용어로 알림이라는 거하고 아피스라는 게 있는데 알림이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 만약에 이라는 분이 마약 사범을 오신대 그럼 알림이에 등록하는 거면 최욱 씨가 세관을 들어올 때 문자가 통보되는 거예요. 주요한 사람들한테 세관 직원들한테 야, 최욱 떴어 문자가 뜨는 거고. 네. 아피스라는 건 아피스에 등록되면 체육이 떴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에 체육 떴다. 이거 다 뜨는 거예요. 빨간불이 이렇게 빨간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인천세관 마약 사건 의혹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아피스로 등록하면 바로 이건 블랙이잖아요. 네. 등록을 늦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일 날 확인을 했다. 마약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확인을 했다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보름 있다가 하는 겁니다. 그 틈을 벌어준 거죠. 이미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왜 바로 아피스에 등록을 안 했냐? 니네가 등록했으면 막았을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한국을 돌아다녀서 제 상선을 잡으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주장이죠. 그게. 아니죠. 그 세관이 말한 세관의 거예요? 주장이에요. 세관의 주장.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면 이해하죠.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세관은 수사 지휘권이 없죠. 없는데. 세관은 그냥 특사경이기 때문에 아피스로 뜨면 바로 잡아야 돼요. 현장에서. 그걸 뭐 이렇게 제 상선이 어떤지 제 체육이 가서 누구 만나는지 보고 잡아야지. 이게 그럴 책임도 없고 권한도 아니에요. 없고.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빠져나갔고. 네. 쉽게 말하면 2023년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12번에 거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들이 이런 걸
들어온 거예요. 와. 12번. 그중에 2번이 적발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세 번이 그럼 나머지 마약은 놓친 거죠. 놓친 바로 거예요? 잡았어야 되는 건데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잡혔냐? 백혜룡 수사팀이 네. 마약에 취한 사람, 마약 사범을 조사하다 보니까 타고 들어가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하고 연결이 됐던 거예요. 상선 수사를 상선 수사하다가. 근데 백혜령 팀은 마약 전문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마약 수사팀도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청장도 백혜룡 수사팀의 그 실적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했죠. 칭찬해요. 아우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라고 했는데 바로 징계 때리고 자천시켜. 와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죠. 백혜룡 수사팀이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으면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경찰 역대급 수사 실적을 거뒀으니 그럼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기자회견 전날 영등포 서장이 백혜룡 수사팀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용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게 그거죠. 그 용산이죠. 그 용산이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용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미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수사 외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은 대통령실로 영전했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김천수라는 사람이 같이 압수수색할 때 있었어요. 네. 수사를 같이 했어요. 어. 백혜령이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외압이 뭐냐고 하면 이 수사 개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백혜룡 수사팀에 연락을 하죠.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죠. 아니, 왜냐면 수사 개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네. 등장을 해서 야 인천세관을 좀 빼줘. 인천세관은 빼줘. 생뚱맞은 사람입니다. 인천세관은 그 빼주면 안 그게 다 되겠니? 녹취록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혜룡 팀장 이거 뭐야? 갑자기 용산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지. 경찰 고위 간부는 전화해서 인천세관을 빼달라 그러지. 그때부터 이제 외압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야 영등포소 수사를 잘했잖아요. 역대급으로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첩하겠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그래요. 갑자기. 네. 그때 수사부장이 김봉식입니다. 지금의 김봉식. 네. 네. 서울청. 네, 서울청장. 네. 그래서 네. 백혜룡 팀장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서울청에서 가져갔던 걸 다시 돌려줍니다. 영등포소로. 네. 백혜룡 계속해라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백혜룡은 경정은 파출소로 좌천시켜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 저기 외압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사실 좀 많이 다뤘었는데 그럼 본류인 이 마약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 게 없나요? 사실상 전혀 이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것도 일단 문제네. 네. 진짜 큰 문제네. 지금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이건 사실 마약 수사라는 것은 상선과 하선으로 연결되는 수사인데 이게 계속 타고 올라가거나 타고 내려가면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수사는 사실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수사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냥 중단된 느낌이에요. 지금 밝혀진 것 자체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 아니 그럼 그 배우가 원래 이제 마약 사건의 배우는 뭐 범죄 조직 뭐 이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 마약 수사의 배우는 혹시 공권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권력이 뭐 주범은 아니겠지만은 유착돼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죠. 유착.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 덮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백혜룡 수사팀이 예. 23년 9월 달 예. 9월 초기에 이 국제연합 조직의 실체를 확인을 했고 말레이 조직을 예. 확인했고 2년 전 9월에 처음으로. 네. 경찰 내부에서는 예.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내부에서 뭐 칭송이 대단했고 정말 수사가 잘 된 수사였어요. 경찰서는 신나서 같이 하고 네. 있었고. 당시 수사를 같이 협조했던 남부지검 형사육부 특수부에서는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 저도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영장 발부하고 하려면은 협조해서 처음부터 같이 갔던 검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초기부터 호흡을 맞춘 검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검사도 처음에는 칭찬했는데 이 검사가 나중에 또 돌변해요?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나서 10월 10일 23년 10월 10일 브리핑을 하고 나서 세관 내용이 알려지니까 예. 갑자기 저희와 호흡을 맞춰서 도와줬던 형사육부 특수부를 폭파시켜 버려요. 아, 팀이 바뀝니까? 네. 날려버리죠. 아, 2차장 검사, 그 다음에 특수부 부장검사, 그 다음에 마약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인사조치해버려요. 갑자기. 이야, 이상한 일이다. 한 달 만에. 이상한 일이다. 9월 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10월 10일 날 인사를 다시 하는 거죠. 그 인사를 누가 합니까? 최소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그 근거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거기서 담당했던 마약 사무 자체를 네. 이 차장은 약간 인지 사건, 약간 중요 사건 이걸 담당하는데 그 마약 사무를 1차장 산하로 형사 3부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1차장이 1차장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까? 그전에는 칭찬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장을 막기 시작했죠. 영장을 막기 시작했다. 검찰의 가장 큰 무기는 영장을 예. 헌법상 영장을 신청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사실은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려를 해버리면 수사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뭐 거죠. 컴퓨터도 반려됐다면서요? 컴퓨터 영장도. 뭐 기초 수사 기초 수사죠. 숙제 같은 건데 네. 그거 안 하면 경찰은 직무유기거든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컴퓨터도 안 되고 그거 참- 계좌도 압수수색 못했다면서요? 네. 다 막아가지고 반려돼가지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네. 사람 인신구속도 안 되고 계좌도 안 되고. 법사위에서 그 김서구 법무차관인가 나와서 뭐 영장이 한 50여회 발부가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직원 30명 정도 검거했고요. 단순 퇴학자까지 포함해서 15명 구속했는데 영장이 구속영장 15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그들한테 바로 이제 따라 붙는 예. 대물영장, 예. 압수수색영장, 뭐 마약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그 15개. 그럼 30개잖아요. 예. 그다음 불구속 피의자들도 뭐 마약 투약한 주사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압수하면은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아, 그것만으로. 네. 예. 근데 나는-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진짜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 자,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검찰이 개입한 흔적이고요. 검찰은 이게 밝혀지면 검찰은 아마 견뎌내기 힘들 거다. 조직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사를 막았던 흔적이 밝혀지면 심우정 인천지검장 당신 인천지검장이었죠. 때 23년 2월 5일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조직원 4명이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한 명이 검거가 돼요. 검거하려고 해서 검거를 한 게 아니고 우연찮은 사정이 있는데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뭔가 누군가 건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을 네. 그 본인이 보고 있던 그 이상한 사람의 동료 중에 한 명을 아피스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처음에 검거를 하고 관세청이 검거를 하게 되면 우연히 검거한 거네요. 관세청은 마약 관련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500만 원 이하는 수사권이 있는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찰 사건이 되는 거죠. 검찰이 바로 공항에 검찰 분실이 있어서 마약 담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바로 같이 수사를 했는데 도망간 친구들이 위챗 대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잡았는데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이 합세해서 이제 유인 작업을 합니다. 위챗으로 나머지를 잡으려고. 근거되지 않은 것처럼. 메신저로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시간을 번 거죠. 모른 척하면서. 그 조직원이 잡혔다는 거를
나머지 3명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또 응했다는 거예요? 두목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보낼 때 그 한국에 투입시키는 조직원들의 단톡방을 위챗에 단톡방을 개설하는데 그게 폭파된 상태였거든요. 두목은 알았고 3명이 안전하게 대한민국 한복판 명동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걸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검찰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3명은 통과됐고 1명은 잡혔고 네. 근데 두목은 폭파됐으니까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검거하려고 유인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 마이클한테 속았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인천지검 강력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게 기록에서 보여집니다. 이들이 K672 비행편으로 왔는데 대부분 여행객이요.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고 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 네. 그걸 확인을 했겠죠. 20명이 누군지 이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공범들을 찾아내려고. 추려냈을 거고 CCTV도 확인을 했을 거고 예.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날에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 날에? 네. 그 근거를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연히 한 사람을 잡았어요. 네. 3명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단톡방을 통해서. 근데 그 잡힌 사람하고 그 3명 그 빠져나간 사람하고 사이에 단톡방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두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잡혔다는 걸. 네. 그래서 두목은 그 3명한테 가짜로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검찰이 그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그 3명이 누구야? 탑승객. 그날 탑승객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찾아봐서 말레이시아. 3명을 특정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3명을. 그것뿐만 아니고 이들이 어디를 통과했는지 검찰이 알았죠. 그런데 네.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이들이 이거는 지금 그 대장님이 수사한 사건 말고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3명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명동 가서 확인을 했죠. 3명 이상인데 일단은 3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명인데 그들이 안전하게 출국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출국까지 해요? 당연히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아, 그렇지. 특수직무유기에 이것만으로도 그 3사람이 결국 출국합니까? 출국하고 계속해서 조직원들은 또 들어와요. 다시 또 들어와요, 한국에? 그때가 이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었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사건을 안 해요. 알면서. 이야. 그리고 나서 계속 들어오다가 제가 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차례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2명이 21명이 12차례 공항을 들락날락거려요.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2명. 이건 나중에 이제 9월 10월에 수사하면서 아시게 된 거네. 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관세청이 열어줬다는 것은 제가 세관 직원들이 열어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정원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국정원이요? 네. 국정원은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인천공항에 국정원 분실이 있습니다. 있죠. 예. 방첩사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남들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2017년도에 제가 경정 진급을 하면서 인천공항경찰단 수사과장으로 1년 근무를 했어요. 이 공항 사정을 아시는구나. 네. 운명의 장난인 거죠. 제가 이걸 몰랐으면 시작을 못했을 건데 괜히 시작을 해서 윗분의 영린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경찰도 제가 직책이 수사과장이었는데 수사과장도 공항에서는 고난이 막강합니다. 범죄 수사하면서 비행기 이륙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국정원 담당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자리를 그러셨겠죠. 네, 한 2번 정도 가졌는데 이들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 요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했던 나무도마에 숨겨온 마약 사건도 그렇지만 12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21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12번 공항을 침탈하는데 그것도 신체에 4kg씩 4kg의 필로폰을 메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방이 있잖아요. 캐리어가 있잖아요.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캐리어. 이건 엑스레이 검사를 국내에서 안 하니까 입국할 때 공항에서 안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 검거됐는데 예, 그 2월 5일 검거되기 전까지는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한 명 검거되고 여러 명이 도망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안보기관이 총동원돼서 스캔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국정원이 모른다는 말이 네. 아니죠 그 사건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맸다는 사실도 4kg씩 신체 부착하고 도망갔다는 사실도 국정원도 이제는 알 수밖에 변명도 못하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캐리어가 문제잖아요. 캐리어가 그 안에 10kg 정도 분량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중량을 뭐가 들었는지 국정원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예, 화학물질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국정원은 목숨을 걸고 추적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국정원이 알게 됐잖아요. 방첩사가 알게 됐잖아요. 방첩사가 방첩하는 거잖아요. 테러로부터 막아내는 건데 국정원은 더 책임이 막중하죠. 근데 이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검찰도 아는 것을 국정원이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더 큰 의혹인 용산에서 용산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장한테 들었고 네. 그거는 녹취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이상하게 그 녹취만 없어서 그 녹취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용산은 왜 관심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환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3년 10월 21일인가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이 날 때. 그 영상 다시 볼게요. 10초밖에 안 되니까. 네네.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때. 예.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며칠 후에 가슴 아픈 사건이 이태원 참사가 그렇죠. 벌어졌고 마약과의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천지검 예.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각각 이 사건을 덮은 거예요. 말레이 조직을.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23년 4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마약과의 전쟁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정의의 사도가 됐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다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봉장이었고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 저희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차례 회의를 했으니까 전 기능을 모아놓고 릴레이 연석 회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이었어.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진 거죠.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선봉장이 됐는데 이 마약 사건을 영등포에서 정말 잘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지만 그분도 대통령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를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4명이다. 네네. 이런 얘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 임상근 사단장 구명 노비,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원 구명 노비 그런 의혹도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구명 노비가 됐나?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전쟁을 선포한 것을 명령을 거둬들이면 신뢰가 깨질 텐데 그렇죠. 권위가 떨어질 텐데 네.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믿지 않을 텐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의문인데 네. 저도 그렇게 이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지?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겨서 이 사람들과 세관과 그 높으신 분들의 일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1월 23일부터 2월 27일 그 공항을 들락날락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성하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을 표를 만들었고 관세청 스스로도 공범들을 특정한 게 있어요.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세관 직원들이 구명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그 마약 조직원들이 합니까? 그러면 이 대범한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용산하고 인연이 있어서 구명노비를 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대범한데 진짜. 그러면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준 건데 누군가가 그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못 막아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진짜로 이상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깨졌어요. 두 번째 가정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굉장히 위험한 추정이긴 한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가설을 세워 보시는 거죠. 네네. 진짜 이 사람들이 설마 투약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 아니면 혹시 이 사람들이 뭘 마약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그 뭐 평택항 의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마늘 사이에 뭘 끼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뭐 아직 뭔가 확실하게 뭐 백일화에 뭐가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이 의혹도 좀 알고 계십니까? 평택항 사건하고 예. 인천공항, 김해공항을 통해 들어온 사건은 결이 다르죠. 다른 사건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예.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공항을 통해서 직항을 뚫어가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공항을 통과시키면 4일 만에 들어오거든요. 4일. 예. 예. 근데 평택항 같은 경우는 해운을 통해서 예.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예.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중국에서 실리는 과정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도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영해라고 그러죠. 영해에서는 해수부, 해양경찰 이렇게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관세청 예. 관할하에 들어와서 보세 창고에 이게 물건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사람 손이 많이 타고요. 그 위험하고요. 네, 네. 탄로날 수도 있다. 지금 마약은 거기다가 누구 거라고 써놓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누구 거라고 다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가 막힌 예, 예. 근데 해운함으로 들어온 것들은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뭐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고 네, 기일을 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걸 인수해 가지고 예. 유통시키는데 한계가 있죠. 대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예. 위험하고. 그러면 주로는 인천공항의 직항을 통해서 뚫는 게 그렇죠. 정확하고 간편하고 쉽네요. 이게 관에서만 협조를 해주면. 예, 평택항으로 들어와서 예. 이렇게 했던 것들은 뭐 대통령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은 뭐 제가 독점 사업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자분들이랑 앵커분들이 좀 물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예. 이 사업이 독점 사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쓰기는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예. 마약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미 쪽이나 음.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뭐 네. 미얀마, 라오스, 예. 캄보디아. 베트남 뭐 예. 이쪽에서 마약이 직접 제조돼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예. 사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말레이시아 발만 음. 살아 있어서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이러이러한 정황들, 국가 권력 움직임, 검찰에서 마약을 덮었던 그런 정황들, 그래서 이게 독점 사업을 위해서 열어준 건데 과연 이 독점 사업을 위해서 이걸 열어주었다. 열렸다. 특징점이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는 마약을 제조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 그래요? 그 의무적 사형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거나 투약하거나. 사형? 예. 아 그래서-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네네. 예. 중국도 강력한 처벌을 하지만 말레이시아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옮게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 뭐 최고 권력자와 아유, 너무 점점 커진다. 연대가 돼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예. 예.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던 마약들이 사라졌다니까요. 공항을 통해서 예. 소규모로 들어오던 그런 마약들이 사라지고 그 물류가 필로폰의 물류가 말레이시아로 집중이 됐어요. 그 말레이시아로부터 대한민국 공항을 통해서 직항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무원은 그걸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눈 감지 못해요.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그러니까요. 그 예. 저 여직원 전자통관 새내기 여직원이 그 그 적발을 여직원- 한 거죠. 여직원의 예. 그 얘기에서 출연이 되잖아요. 이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검사 대상자로 지정했고 아피스로 지정한 사람들을 누군가 계속 지우고 있는 거예요. 예. 전자통관 시스템 상에서. 전자통관 시스템이 알아서 네. 이 사람들 검색하라고 걸러주는데 네, 그걸 지우고 네, 있다는 그걸 거죠. 지우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네. 그래서 자기가 걸어버렸다. 예. 한 사람을. 예. 그래서 이게 말레이시아 조직이 처음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다. 드러나게 된 거다. 여하튼 이 사건은 너무나 의혹이 많이 있고 특히 이게 그 김건희 일가와 아까 말씀하신 이 독점 사업이라는 말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예, 엄청난 워딩인 겁니다. 독점 사업 의도가 있는 독점 사업이라고. 의도가 네. 있는 독점 사업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같으면 어쨌든 백혜령 경정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시라도 빨리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되도록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는 건데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 혹은 국회에 이건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최근에 김충식의 그 다이어리에서 23년 11월에 말레이시아발 310kg, 1차 55kg 네.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11월입니다. 예, 마약 사건으로 외압이 있었다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하던 예. 그런 상황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310kg, 네. 310kg가 뭐겠습니까? 말레이시아 들어올 수 있는 게 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부분은 네. 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이 필로폰 마약이 1000kg에 네. 이를 거다. 예.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사실은 어제 그제 나온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석 달간 마약 사범을 3,700명 단속을 했고 마약 2,700kg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범정부 그 특별 단속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새는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마약이 침투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야,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근데 거기에 국가 권력이 대통령 부인 가족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을 예. 25년 3월달에 시스템을 1,060억을 들여서 전면 교체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범죄 증거들이 들어있는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뭐 증거인멸? 증거인멸 해버렸고 업무용 컴퓨터도 그 관계자들 컴퓨터를 다 바꿔버렸고 그런 상황인데 답답하죠.